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류 분석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제 교류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가지 생활 자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고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생활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어떤 검사에 의해서 자신의 생활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 am okay, you are okay죠. 자타 긍정의 OK 이고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것은 자타 부정,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그러한 이고그램이죠. 또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오케이 이고그램, 이것은 I am okay, you are not okay. 주로 좀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가 높으면 you are not okay 라고 하는 타인 부정의 생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부정 타인 긍정. I am not okay는 순응하는 어린이자가 높을 때 이렇게 I am not okay의 생활 자세를 가질 수 있고, 또 I am okay는 자유로운 어린이자가 높으면 이런 I am okay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you are okay는 어떤 양육적인 어버이자일 때 주로 많이 이제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타 긍정의 오케이 이고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 am okay, you are okay 이러한 자타 긍정의 생활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타 긍정 I am okay, you are okay. 남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며 명랑하고 개방적이며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타인의 좋은 면을 인정하고 상대로부터 받아들여지기가 쉽죠.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순수한 배려를 하는 이상적인 인생 태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타 부정은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며 좋은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어떤 절망적이고 허무적인 인생 태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타인이 주려고 하는 애정이나 관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껍질 속에 들어가서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교류 분석은 어떤 거라겠어요?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죠. 어떻게 타인과 교류를 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류 분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죠. 이것은 타인을 경시하죠. 타인 부정이니까. 그리고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생활 양식입니다. 지배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취하는 인생 태도이고, 어떤 자기의 성미에 맞지 않는 것을 배제하려 하고, 또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외면하는 이러한 냉정한 내가 있다. 그리고 타인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 이것은 굉장히 낙심하여 생기가 없고 쉽게 우울에 빠지는 그런 인생 태도죠. 자기 비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오케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우울해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생 각본이라는 건데, 자, 인생 각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초기에 결정한 인생 계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의 교육, 또 아동 자신이 내린 초기 결정, 이러한 초기 결정을 제속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그런 심리적인 게임들, 그리고 어떤 결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라켓, 또 극본이 어떻게 전개되고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기대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교류 분석적 상담 과정을 살펴보면은 1단계는 계약입니다. 2단계는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 거죠. 5가지 자아 상태. 3가지 우리가 분석하는 자아 상태는 어린이 자아, 어른 자아, 그리고 그 어버이 자아죠. 성인 자아. 자, 어린이 자아, 성인 자아 또는 어른 자아, 어버이 자아, 청년 자아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자아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하고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자, 어버이 자아는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하고 양육적인 어버이 자아. 이렇게 5가지의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구조 분석입니다. 자, 교류 분석은 어떻게 그 대화를 이끌고 가는지, 교류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데, 우리가 3가지 이제 상보 교류, 그리고 이제는 이면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차 교류. 이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게임 분석. 자, 게임 분석과 그다음에 어떤 각본이 가지고 있는지 각본 분석, 그리고 재결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계약,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각본 분석, 재결단. 자, 1단계는 계약입니다. 일단은 계약 단계에서는 일단 라포를 형성하고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담 계약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2단계는 이제 구조 분석인데, 이것은 현재 자신의 자아 상태가 균형 있게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단계인데, 한번 이 5개의 자아 상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대화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남자 정말 잘생겼다, 말도 잘하고, 이건 뭘까요? 어른 자아죠. 성인 자아죠. 그런데 좀 건방진 거 아니야? 예, 비판적인 부모 자아죠. 내가 듣기로는 참 세련되고 괜찮은 사람이라던데, 이것은 양육적인 부모 자아가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나저나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들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자유로운 어린이자 FC겠죠. 어머, 이제 그만 쳐다보고 일에 집중해야지. 부장님 뭐라고 한 말씀 하시겠네. 이것은 수능적 아동이다. 자, AC, 수능하는 어린이 자아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아 상태의 편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조력 방식 결정과 상담 전략 강구에 유효한 자료인데, 특정 자아 기능에 편중되어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성격 왜곡 초래, 스트레스 수준 증가, 신경증이나 정신 신체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자, P 비대형. P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비판적 어버이자하고 양육적인 어버이자, 이 2개가 이제는 높을. 자, P 비대형은 양심 과잉, 강박 특성, 우울, 의궤양, 편두통, 뭐 이런 스트레스성 신경증이 발생될 수가 있고, A 비대형, 자, 성인자가 너무 크다. 이건 지적 편중, 감성이 너무 부족하겠죠. 사이에 적응하나 감정 억압으로 마음은 균형을 상실하고 있을 때. C 비대형, 자, 어린이자가 너무 커지면 유치하겠죠. 의존적이고 자기애적, 시선의식, 주의길기, 신체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아 상태가 한 곳에 편제되면은 이러한 신경증이나 정신 신체 장애가 유발되니까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아 경계 서로 구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정신건강은 자아 경계의 성질과 기능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아 상태를 독립적으로 구분한 선, 자아 경계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자아 왕래 지장으로 오염과 배타가 발생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PAC가 있죠. 그러면은 이 A가 P에 의한 오염이 된 것이죠. 오염이 된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겹칠 수도 있고, 자, 이것은 그 P로부터의 혼합인데, 자, 편견, 현실을 왜곡해서 지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냥 우리는 요거는 이런 게 있다는 부분만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탈리아인을 믿지 마라. 10대들에게 의존하지 마라. 자, 맹신, 가치관과 규범을 검토시 수용하는 이러한 그 P에 의한 오염이고, 그 다음에 A가 C에 의한 오염. 예,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같이 이렇게 합쳐진 이렇게 일부 포함된 것이죠. 자, 이런 C에 의한 오염이 되면은 A가 그 어릴 적 체험과 감정의 혼란 상태가 오고 불안, 공포, 망상이 온다. 모두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아무도 나를 정당하게 대접해 주지를 않아. 누가 나를 친구로 삼고 싶어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A의 이중오염. 자, P에도 오염되고 C도 A가 오염됐을 때 이것은 언행불일치, 감정 억제가 감정 폭발로 이어진다. 이때는 이제 감정 폭발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한 자아 상태가 폐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전체 기능에서 배제되는 상태예요. 세 자아가 서로 왕래를 하면서 서로 균형 있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자아가 딱 폐쇄됐을 때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자아 상태 심적 에너지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균형적 삶의 영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정신 문제의 원인이 되고 대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고그램은 그 5가지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죠. 자아 구조 검사. 그래서 개인의 성격 특성 파악 도구고, 자아 에너지장을 기호로 그래프화하고 또 불균형 성격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도구다. 직접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아 교류 구조가 고정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교류 분석, 이제는 세 번째는 이제 교류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는 건데, 내담자의 교류가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파악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가장 상부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가 있는데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라고 볼 때 상부교류를 하는 가족이겠죠. 상부교류라고 하는 것은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수신자가 응답하는 겁니다. 상부교류는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수신자가 응답하는 것이죠. 지금 몇 시야? 그러면 7시야. 이런 식으로. 자, 동일 자아 상태나 보완적인 자아 상태에서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다. 적절한 예상 반응의 결과를 가지고 있고, 평행적인 자극과 반응, 어떤 두 개의 자아 상태가 서로 관여하고 있는 교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교차 교류는
그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수신자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몇 시예요? 너는 맨날 왜 시간만 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 교류가 교차해요. 평행선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는 대화가 단절이 돼버리는 거야. 그쵸? 엄마 나 배고파. 너는 맨날 공부도 안 하는 게 배만 고프다 그러냐? 그러면 대화가 단절돼 버리죠. 자, 인간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3개에서 4개의 어떤 자아 상태가 관여하고 있는 교류를 할 수 있고, 자, 이면 교류, 이것은 암시 교류예요. 2가지 자아 상태가 동시에 활성화해서 메시지를 의장하는 아주 복잡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자아 상태가 다른 사람의 2 자아 상태에게 보내는 교류, 또 2 자아 상태가 서로 관련되어 4가지 자아 상태가 상호작용하는 양상. 뭐 뒤에서 저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부 교류. 이렇게 이제는 자아 상태, 비판적인 어버이자, 양육적인 어버이자, 그 다음에 성인자, 자유로운 어린이자, 순응하는 어린이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2개의 자아죠. 한 사람, 두 사람 간의 대화죠. 그래서 2개의 자아가 상호 관여하고 있는 교류입니다. 그래서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수신자가 응답해 가는 겁니다. 자, A가 첫 번째 자아가 지금 몇 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아가 이제는 그 수신대로, 자, 7시 45분입니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쵸? 그러면 뭐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교차교류입니다. 자, 3개 또는 4개의 자아가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오지 않고 예상 밖의 응답이 될 때 일어나는 교류입니다. 이럴 때는 의사소통이 끊어져서 발신자가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되겠죠. 자, 물어봤어요. 지금 몇 시죠? 그러니까 어떤 비판적인 입장에서 깐부듯이 내려보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김 선생은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대화가 완전히 단절이 되죠. 자, 이면교류입니다. 복잡한 교류죠. 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자아 상태를 향해서 상부적 교류와 잠재적 교류의 양쪽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상부적 교류가 되겠고, 자, 이것은 교차 교류가 되겠죠. 또 그 잠재적인 교류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표면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된 욕구나 의도 또는 진위 같은 것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아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몇 시죠? 이건 분명히 밤에 늦게 와가지고 술 먹고 늦게 와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일찍 좀 다녀. 술 좀 그만 먹고. 그러니까 이는 뭐 9시 11시 55분인데 자, 이렇게 겉으로는 상부 교류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내가 집에 들어올 기분이 나야 말이지. 좀 나한테 잘해봐. 내가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이면 교류입니다. 또 엄마 아빠 얘기에서 그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저녁 시간 다 됐는데 장보러 안 가? 아빠도 오실 때 됐는데 저녁 준비 안 해? 이러는 거죠. 그 내면에는 엄마가 장에 가면은 내가
컴퓨터를 해야지, 게임을 해야지, 뭐 이런 이면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 엄마는 어제 장을 다 봐놔서 오늘은 장에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장에 가나 봐라. 내가 장에 가면 너 컴퓨터 하려고 그러지 어림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면적인 것이 깔린 것이죠. 예, 이렇게 저는 대화 이 교류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좀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CP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깔보듯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CP가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기 어떤 자아 상태를 분석하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대인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좀 더 그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죠. 네, 라켓 및 게임 분석입니다. 자, 라켓은 우리가 그 라켓 감정에 이르는 조작된 행동을 의미한다. 자, 라켓 감정은 진정한 감정 대신에 부모가 허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자기의 어떤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돼요? 숨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게임은 이 라켓 감정을 유발하는 이면교류에 해당이 됩니다. 심리적인 게임이 되겠죠. 자, 사람들은 애정이나 인정 자극을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으나 이걸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 교류 당사들 간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되기도 합니다. 상담자는 이 내담자로 하여금 이런 라켓 감정과 게임을 깨닫도록 해서 부정적인 자아 상태에서 긍정적 자아 상태의 전환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 라켓 감정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누나가 그 동생이 자신의 인형을 망가뜨려 화를 냈다가 어머니에게 야단 맞았어요. 한 대 때렸는데 엄마가 딱 때린 것만 본 거예요. 그러면 누나한테는 그 너 왜 때렸니? 물어보지도 않고 누나가 돼가지고 애를 이렇게 때려? 이렇게 혼낸 것이죠. 이후에 또다시 동생이 자신의 인형을 망가뜨리자 이번에는 화를 내는 대신에 이를 참는 것이죠. 참고 혼자 울먹이는 것이죠. 왜? 엄마가 또 혼날까봐. 그래서 어머니는 또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동생이 망가뜨렸는데 이번에는 참 너가 그 애를 때리지도 않고 그랬구나.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는 화가 나더라도 이를 참고 울먹이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면 사실은 아이의 성격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질 수가 있죠. 망가지는 겁니다. 물어봐야죠. 왜 때렸니?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망가뜨려야 된 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달래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직자가 직업 상담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직업 상담사가 사실은 다양한 제안을 했었죠. 근데 구직자는 여러 이유로 제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직자는 이후에도 몇 차례도 직업 상담사에게 문의를 하였는데 직업 상담사가 이건 어떨까요? 하고 물으면 구직자는 네, 그런데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답하기를 반복했죠.
자, 그러나 이건 사실 심리적 수준에서 볼 때 직업 상담사의 경우에는 너 어디 네가 받아들일 만한 일자리가 있나 봐라. 내가 소개해나 받아 보자. 이런 거죠. 또 구직자의 경우는 네가 아무리 떠들고 나한테 일자리를 줘봐라. 내가 받아들이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이런 게임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힘들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게임을 깨닫도록 해서 이런 부정적인 자아 상태에서 긍정적 자아 상태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활 각본은 이 생활 각본은 생활 양식이 아닙니다. 생활 양식은 아들러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초기 메시지를 강력한 신념체계 발달, 숙명, 운명 이런 체험적 강박적인 드라마 이런 성격 형성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과 관련된 각본을 찾아가지고 이에 정확한 정보와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재결단하도록 해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이런 문제 행동과 관련된 각본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재결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적인 각본은 뭐 되풀이되는 각본, 절대 안 된다 각본, 그때까지 각본, 뭐 언제나 각본, 뭐 그 후 각본, 무계획성 각본 여러 가지 각본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재결단을 시키는 것이죠. 금지령에 따른 초기 결단을 다시 한번 재결단을 시키면 삶의 각본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내담자가 초기 결단을 내린 어린 장면으로 되돌아가게 해서 이런 재결단한 각본을 확인시켜 주거나 재결단한 각본대로 살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돕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교류 분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